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6일 토요일입니다. 이 주말간에 아주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보통 큰 일이 뭔가를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렇죠. 그래서 서양 과학의 어떤 분석이라는 기법이 시뮬레이션 이런 게 적용이 잘 안 되는 게 세상 일의 변화예요. 네. 제가 가끔 써먹는 비유긴 한데 영하 10도 이하로 7일 정도 돼야지 한강물이 온다고 해요. 근데 그 6일째 되는 날에도 안 흐르거든요. 살얼음이 살짝 있는 정도지만 그렇지만 그 마지막 날 새벽에 그 살얼음이 갑자기 두꺼운 얼음으로 쫙 변합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그 전날 퇴근 날 봤을 때는 흐르는 강물이 그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보면 꽁꽁 얼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렇게 움직이다 대나무가 자라다 하는 것이죠. 마디에 맺혔다가 뻗을 때는 쭉 다시 마디에 맺혔다가 쭉. 그런 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안들, 특히 한반도에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의 미래와 중요한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방식이 아닌가 싶고, 좀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 다음 주에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는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비핵화, 다른 말로 하자면 북미 종전선언,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자면 미국의 영향력, 이런 게 급박하게 돌아가죠. 며칠 전에 펠로시가 방문했고 윤석열과의 어떤 뭐랄까 면담, 그리고 뭐 우여곡절 끝에 통화로 마무리가 됐죠. 그런 펠로시가 우리를 거쳐서 일본,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기시다하고 아침밥을 같이 먹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아직 미국에 돌아가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벌써 움직였어요. 예.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뭐 저는 이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해왔기 때문에. 자, 볼까요? 이게 이제 보도가 난 거예요. 오늘 점심 무렵에 제가 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기사가 내려졌어요. 제가 즐겨찾기에 등록을 하고 나중에 볼 동영상에 등록을 하고 1시간, 2시간 있다가 다시 와보니까 이 기사가 없어졌었어요. 네. 다행히 이제 그냥 인터넷 상에 글자로 된 기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다른 긴박감의 또 어떤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짧은 보도였는데 유엔 사무총장이 내주에 방한을 한다. 그 방한하는 이유는 뭐냐? 비핵화 협의다.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마리가 돼서 제가 좀 찾아본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안토니오 구테우스 현 사무총장이고 포르투갈 출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시아 순방 중이다 라는 이야기를 저는 들은 바가 없거든요. 아시아 순방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오늘 일본에 있었어요. 펠로시와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기시다 총리를 만났어요. 근데 기시다 총리는 바빴어요. 펠로시하고 아침밥도 먹고 이 구테레스 사무총장도 만났어요. 그래서 하여튼 일정을 먼저 말씀드려 보면은 일본이 오늘 6일, 오늘 왜냐? 그거예요. 히로시마를 방문하는데 그 이제 원자 폭탄 투하된 그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비핵화 이야기를 했어요. 핵의 무서움에 대해서. 자, 뭔가 이제 감이 좀 오시죠? 그 다음 일정은 뭐냐? 몽골로 가요. 의외로. 이 이유도 재밌습니다. 몽골로 가서 그 다음 한국을 방문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음 주니까 8월 10일, 11일, 수, 목 이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여기는 총리까지 만났으니까 사전에 협의가 됐을 거 아니에요. 다만 며칠간이라도 앞서서라도. 몽골은 뒤에 보시겠지만 기사에 보면은 몽골 대통령의 초청이라고 또 돼 있어요.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도 유엔 사무총장이 큰 권력은 없지만 움직이는데 그 정도 대접은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 우리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펠로시 때와 똑같아요. 윤 대통령과의 면담을 조율 중이다. 아니다. 만날 필요 없다. 이러다가 통화했죠. 여기도 그래요. 아주 예외적인 일입니다. 다음 주에 올 건데.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다 대통령 수상이 만났죠. 우리는 조율 중이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안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네. 그래서 난 늘 만나러 가겠다. 이게 압박입니다, 현재. 예, 그렇게 이해가 돼요. 자, 그 사라진 동영상 대신에 뉴스는 아직 남아 있어요. 뭐 MBC 말고 다른 데 뉴스들도 있어요. 예. 여기 보면은 이런 제목 이렇게 뽑아놨죠. 유엔 총장 다음 주 방한, 국제사회 한반도 비핵화 노력해야. 그래도 MBC는 방문의 본질에 좀 가까운 제목을 뽑았어요.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온 기사죠, 이게. 예. 그 다음 수정을 한 번 더 했네요, 오후에. 예. 그러면서 내용은 별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11일과 12일이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까 제가 10일과 11일로 이야기했는데 이 기사에는 또 11일과 12일로 돼 있네요. 예. 그래서 대변인이 밝혔다 이렇게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 기사의 가장 중요한 관심점은 이거예요. 사무총장의 방한 세부 일정을 한국 정부가 조율 중이다. 정부 예상 지금 들은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통보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밑에 이제 본인들의 이제 MBC 해설을 보면은 사무총장은 아시아 순방 메시지를 비핵화에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히로시마 핵폭탄 그 기념식에 참석하고 그다음 몽골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한국. 방한 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북핵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방안 등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이 이 내용이 바로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펠로시가 40분간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저는 이게. 자, 협조 요청을 했을 거라고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제가. 즉, 북미 종전선언을 곧 할 것인데 거기에 남한 정부의 협의가 필요하다. 예. 그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러고 조용히 기자들도 안 데리고 혼자 판문점을 다녀왔죠. 북한을 자극하는 한마디의 메시지도 없이. 그랬던 게 이틀 전 이야기였었어요. 그 하루 이틀 후에 이제는 유엔 사무총장이 비핵화 이슈를 가지고 한국을 방문하겠다라고 딱 때린 거예요. 그리고 일정은 조율 중이다. 이렇게 던져버린 거죠. 자, 이게 관련된 가장 먼저 나온 보도는 이거 같아요. 미국의 목소리 방송.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기관지 같은 거죠. 미국 정부의 입장을 이제 전달하는 그런 방송인데,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의 의도가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잘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글자가 작았어요. 크게 표시했는데 8월 5일 날 나온 기사예요. 예, 여기 보면은 이게 제일 자세한 기사예요. 여기에 바탕을 두고 다른 기사들이 작성이 됐다고 봐져요. 8월 4일 날 유엔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8월 4일 날에. 출장 결정이 8월 4일 날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놓고 8월 6일 날 일부러 온 거예요. 이 말 하자마자 바로 비행기 타고 날라온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일본을. 그 다음 몽골, 그 다음 한국. 일정은 막 엄청나게 급하게 조정된 거죠. 여기 VOA는 아까 MBC 방송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더 강하게 의도가 표시가 되어 있죠. 제목에서 유엔 사무총장 한반도 정세를 주시하고 있다. 북한과 관련 국가는 대화 재개를 희망한다.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사실 정확한 메시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럼 그 관련국이 어디냐? 북한과 아까 비핵화니까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국이 어디냐? 제가 봐서 그 첫 번째는 미국이에요. 미국이고 두 번째는 어디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나라죠. 한국이죠. 네. 자, 그러면 8월 4일 날 발표를 했는데 이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는 날짜를 잘 추적해 보면은 판단이 됩니다. 8월 4일이 어떤 날이냐? 바로 이 날이에요. 네. 만난다, 안 만난다, 전화 통화한다. 결국 전화 통화로 낙찰됐던 펠로시와 윤석열과의 통화가 있었던 날이에요. 8월 4일이. 거기서 북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날이죠. 예. 자, 이게 이 내용입니다. 이게 8월 4일이에요. 어제 펠로시 의장과 40분 통화돼 있죠. 예. 보면은 보통 날짜가 5일이에요. 어제는 8월 4일이에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대화 내용은 바이든과 펠로시 사이에 바로 공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펠로시가 일본 거쳐 미국 돌아오기도 전에 미국 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벌써
유엔에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유엔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사실 미국인 걸 여러분 다 아시죠? 그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출장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이미 미국이 행동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급하게, 유엔 사무총장이 급하게 아시아 순방 출장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그것도 핵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골라서. 그게 현실입니다. 이게 뭐냐? 미국이 그만큼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 펠로시와 윤석열의 대화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처음에 안 만났다고 했다가 재차 요청이 들어왔을 것으로 짐작이 돼요. 펠로시 측에서. 나 당신 꼭 이야기할 게 있어. 그랬더니 참모들이 흔들립니다. 우왕좌왕. 예, 갈피를 못 잡고 혼선을 빚다가 결국 통화로 낙찰이 됐죠. 그 대화의 내용도 미국이 원하는 결론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러니까 펠로시가 당연히 미국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와 의사소통을 다 했고, 그 출장이 끝나기도 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다음 액션으로 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전례를 보기 어려운 아주 신속한 대응이에요. 예, 미국이 여기에 목을 메고 있다. 간절하다. 그게 윤석열한테는 압박이죠. 거꾸로 이야기해서. 예. 펠로시 건을 어떻게 넘겼는데 그 다음 일주일도 안 돼서 다른 직격탄이 날라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저는 이해가 돼요. 예. 자, 여기 보면은 아까 VOA 미국의 목소리 그 기사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 구테러스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몽골을 왜 가느냐? 그 전에 참 먼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몽골은 이렇게 되어 있죠. 밑에가 파란색 줄 그어놨는데 오후나깅 후렐수호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몽골을 방문한다. 의뢰인지가 다 된 거예요. 짧은 기간이지만. 그 말은 하루 이틀 며칠만 말미를 두고 연락을 했는데 상대방 대통령을 금방금방 만난 거예요. 기시다도 마찬가지예요. 기시다는 뭐 하루밖에 말미를 안 줬을 것 같아요. 만나는 거에 대해서. 만나줬잖아요. 만나줬고 몽골 대통령도 수락을 했고, 근데 한국만은 지금 일정 조율 중이라는 거예요. 펠로시하고 똑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그게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발표를 했다는 건 뭐냐? 그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압박이에요. 유엔에. 압박이에요. 미국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그래서 엄청난 강공책을 펼친다. 그래서 제가 대문 사진에다가 압박이라고 적은 겁니다. 똑같은 이슈로 지난번에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적극적인 카드를 꺼내면서, 낸시 펠로시는 한국을 방문하는 과정에 비핵화란 말을 언론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우리나라가 와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강도가 올라간 겁니다. 일주일 만에. 어떻게 올라갔느냐? 유엔 사무총장이 등장하면서는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재개해야 라고 국제적인 압박의 형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한 단계 수위가 올라간 거예요. 점점 올라가겠죠. 원하는 대응이 나오지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유엔 사무총장이 밝히는 몽골 방문 이유가 이제 파란색 줄 바로 밑에 나오죠. 몽골은 스스로 비핵지대를 선언하며 비확산과 군축 의지를 보여준 국가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참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문한다는 뜻이에요. 위에 보면 나와 있죠. 이어 비확산과 연관되어 있는 두 나라 한국과 몽골을 방문할 것이라면서 선을 그어버렸어요. 즉 한국도 비확산에 참여한 나라라는 것이에요. 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몽골은 북한과 관계를 맺는 데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다. 자, 이 말을 뭉뚱그려서 짧게 이해를 하면 한국도 몽골처럼 비핵화 선포를 하라. 그게 유엔 사무총장이 윤석열을 만나는 메시지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씩 밖으로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를 쭉 해보면은 펠로시하고 윤석열과 통화를 했지요. 그리고 결과는 미국이 만족하는 답을 얻지 못한 것이지요. 그게 8월 4일이었어요. 그게 바로 실시간으로 공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펠로시는 일본 가는 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고민을 한 거예요. 이 사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만큼 타임라인이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그러자 4일날 같은 날 시차가 있으니까 좀 다르겠지만
사무총장의 순방이 발표된 겁니다. 이 세 일이 그 실시간으로 벌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순방 발표 기자회견은 제가 좀 전에 VOA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합니다. 그게 6일이에요. 자, 정말 팍팍하죠. 일들이 결정되는 것이. 우리 집안 일들도, 가정의 일들도 저렇게 빨리 결정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정책 방향을 저때 결정하고 유엔을 움직이는데 걸린 시간이 일반 가정의 가정사 결정하는 것보다 빨랐던 거예요. 자, 히로시마 방문했다. 거기는 원자탄 맞은 곳이죠. 비핵화 당위성. 그다음 몽골 방문했다. 몽골은 비핵화를 선포한 국가다. 네. 그다음 한국으로 오겠다. 그런데 위에는 다 초청받고 총리도 다 만났는데 한국은 아직 일정을 조정 중이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가 아니에요, 지금. 엄청나게 머리 아픈 겁니다.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국내 문제, 뭐 5세 입학 문제부터 해가지고 뭐 주위의 부인의 사소한 그런 뭐 이권 개입 문제, 뭐 건진 법사 이야기, 그리고 뭐 경찰국 그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보다 훨씬 상위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스트레스 엄청 큰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 과연 윤석열 면담이 이루어질 것이냐? 자, 이 면담을 얻어내기 위해서 나를 만나다오, 내 이야기를 들어다오를 하기 위해서 쭉 위에를 다 가는 거예요. 일본 히로시마, 몽골 가는 거. 네. 그리고 언론에 조금씩 까는 거예요. 이렇게. 난 이 이야기 하고 간다. 날 그전까지는 비밀을 지켜줬단 말이에요. 펠로시까지는. 이제는 당신이 거부하면 그 당위성을 세계 여론에 호소하겠다. 즉 미국이 왜, 그리고 유엔이 왜 윤석열과 면담을 하는지에 대해서 세계 여론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전에 항복해라. 이런 뜻입니다. 예. 자, 그 내용은 뭐 쭉 다 말씀드렸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압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밑에 저기 지난 동영상 처음이신 분은 이제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말 이야기 다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미국의 보조를 맞춰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유엔 사무총장의 이야기를 봤을 때 하나 짐작이 좀 더 확실함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즉 뭐냐면은 그게 지난번에 바이든이 내한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도 잠깐 언론에 비춰졌던 게 있었어요. 그때 바이든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북한의 대화 창구, 북한의 김정을 만날 용의가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에게도 김정은을 만나라, 대화를 하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예. 윤석열이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겁니다. 예. 왜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몽골처럼 한반도를 비핵화 지역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당사자는 남한과 북한이에요. 남한 대통령도 거의 관여해서 우리 비핵화 할 거다 선포를 하고 미국이 그거를 조율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를 원한다. 남한은 냉랭한데 판문점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그냥 종전협정으로 조인하는 걸로 그래서 서로 거래를 한 것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더니 미국이 결국 용납해 주는구나. 그럼 다른 나라들한테 미국이 보기에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런 것들은 세부적인 하부 구조로 들어가게, 그런 일들은 하부 구조로 들어가고 국민들의 전 세계 여론의 관심과 다른 나라들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 한반도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으로 우리는 비핵화할 거다라고 주인공으로 세우고 미국은 뒤로 그들의 실리와 다른 미국의 큰 지도력을 얻겠다는 것이겠죠. 예. 그런 그림이 조금 느껴져요. 예.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김정은과 악수하는 모습을 연출을 해야 돼요. 당연히 미국은 이 과정에서 한국이 털 수 있거든요. 남한이. 왜냐,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면 금방 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북미 간의 이 협정을, 이 이제 협상 과정을. 예. 그런 거는 분명히 신경 쓰고 있어요. 다른 한쪽으로는. 예. 그 반대쪽은 이런 행동을 해주길 바라요. 잔치 분위기를 제대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미국의 입장은 꿍하니 그러고 있지 말고 낸시 펠로시의 시도가 실패, 조금 더 강도를 올린 거죠. 유엔 사무총장이 온다는 것은. 자, 거기서 노 하면 또 다른 안이 나오겠죠. 예. 이번에 다시 한번 미국의 절실함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윤석열이 또 노를 하면은 좀 더
세계 여론을 더 부각시킬 거예요. 예, 북미 간에 오고 가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수면 위로 올릴 거예요. 예, 더 압박의 강도를 높이겠죠. 그리고 예고편이라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너의 정권 기반은 좀 흔들릴지 모르겠으나 이건 네가 해줘야 되는 일이겠다. 예,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골치 아픈 일이에요. 지금 이것은. 그래서 지금 공론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봐요. 아까 보셨죠? VOA의 제목 뽑은 것이 가장 강렬했죠. 그 다음 MBC, 그 다음 쭉 내려갑니다. 그 다음 어떤 기사들의 비핵화 언급도 없어요. 이겁니다. 예. 미국은 그럴 힘이 있어요. 예. 다음에는 더 센 것을 꺼낼 수 있어요. 압박할 수 있어요. 너 왜 안 하니라고 구석으로 몰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수면 밑으로 이야기할 때 바깥으로 볼썽사나운 모습 노출시키지 말고 이렇게 가자. 이렇게 지금 미국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낸시 펠로시가 와서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야기가 잘 마무리되지 않았을 때 그런 모습들을 다 참았죠. 상당히 굴욕적인, 미국 입장에서 보면 굴욕적인 입장을 좀 취했어요. 우리 대통령실이 큰 실수한 것이죠. 큰 결례를 한 것이죠. 예. 그걸 다 받아주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유엔 사무총장을 출동시키는 거예요. 예. 엄청난 압박이죠. 예. 그래서 이번 두 번째니까 그때도 우왕좌왕했었죠. 대통령실이 낸시 펠로시가 재차 요구할 때 처음에는 맨날 거절했을 것으로 짐작이 돼요. 몇 주 전에 연락했을 때는. 그렇지만 한국 다 와서 다시 도착하기 전에 바로 다시 연락을 받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왕좌왕했단 말이에요. 그새 크게 흔들렸거든요. 참모들이 본인 스스로도 흔들렸겠죠. 그런데 이번엔 다시 일주일 만에 다른 것이 또 날라온 것이죠. 대통령실의 혼란상은 대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어떤 대응을 할지. 미국은 분명히 그 다음 수를 가지고 있다는 암시를 아마 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주말에 많이 생기네요. 자, 그와 동시에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어제 오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2일 이후에 55일째 북한은 아무런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어요. 여태까지는. 예.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